많은 분들이 예술을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요, 예술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예술을 좋아합니다. 예술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예술이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강남의 루이비통 미술관에서 그 스위스 출신의 조각가인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뼈다귀 같은 모습에 걸어가는 사람을 거친 질감으로 표현해서 조각을 만들었던 그런 조각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 이름은 잘 모를지라도 그의 작품은 어디선가 한번 본 적이 있는 작품일 겁니다. 저도 당시에는요, 그의 작품이 무엇인지만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함이 생겨서 그 미술관을 방문했는데요. 미술관 안에는 여러 가지 작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걸어가는 새 남자라고 하는 이 작품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작품들은요, 각각의 한 명 한 명을 조각해 놓은 모습이었는데 이 작품은 하나의 석판 위에 뼈다귀 같은 남자 3명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놨습니다. 이걸 보고서는 하나의 각각의 작품들은 개인을 표현한 것이고 왠지 이것은 관계를 표현한 작품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작품에 대한 배경이 조금 궁금해서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조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48년 파리의 광장에서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948년이면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으니까 전쟁이 끝난 지 채 5년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파리 광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이나 친구 아니면 가족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들일지라도 그들은 오늘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파리 광장을 지나서 급하게 자신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마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세 남자들도요, 어쩌면은 각각의 이별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게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그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그들은 각각의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났지만 곧 헤어지게 되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석판이 5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세 사람은 없어질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채우거나 아니면은 빈 석판으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영원히 함께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하철을 탔다고 생각을 해보죠. 저는 종로 3가에서 내리고 저와 같이 탄 사람은 압구정에서 내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같은 방향의 지하철을 타고 같은 공간 안에 어느 정도는 함께 있겠지만 각자의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작품에서 보여주는 어떤 만남과 이별이라는 모습이 저의 현실에서도 충분히 또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나와 같은 공간 안에 있잖아요. 하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걷고 있거나 아니면 모두가 같은 목적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향해 걷던 중에 한 공간 안에서 서로 만나는 것 뿐이겠죠. 우연히 방향이 같아서 그 같은 공간 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머무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학교가 달라서 이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뜻이 달라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그런 상황 때문에 이별을 경험할 수도 있죠. 제가 이 작품을 보던 때에는요, 저는 어떤 공동체에서 좀 떨어져 나간 그런 시기였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요, 저한테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저에게는 돌아갈 집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다 보니까 떨어져 나왔을 때 저의 감정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많이 어려웠었고 불편했었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러한 불편함이요, 이 작품을 보고서는 저는 좀 깨어지게 됐어요. 사람은 각자의 목적지와 방향을 향해서 걷고 그 방향을 향해서 걷던 중에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그것은 언젠가는 또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잠시 머물렀던 그 공동체는요,
제가 걸어가던 방향 중에 다른 사람들과 만났었던 한 석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만나고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 걷는 와중에 이별을 경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요, 제 안에 있던 불편함이 좀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잘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새 남자는요, 인간은 언젠가는 헤어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주제 때문에 그 작품을 공감할 수 있었고, 그것을 현실에 반영해서 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시약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이 가진 동일한 성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람자들이 각각 성별이 다르고 또 신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이럴지라도 비극의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비극의 등장인물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자코메티의 작품을 보고 느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이별을 경험했었고, 또 그 때문에 자코메티의 작품을 보고 인간은 언젠가는 이별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코메티의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것, 인간은 누구나 이별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걸어가는 와중에 이별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과 또 한 공간에서 만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진 동일한 성질이죠. 이처럼 예술은요, 인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술을 통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문학을 읽으면서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 삶의 원리를 깨닫고 또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현실이 바뀌어 본 적은 없나요? 저는 예술은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기 때문에 예술을 좋아합니다.